안녕하세요. 리플 XRP 조격차입니다. 5월 28일 오전 8시 35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멘탈입니다. 멘탈. 오늘 영상의 핵심은 여러분도 나도 모두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도 CEO 출신도 경비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아주 잘 나가던 교수도 아주 잘 나가던 기업의 CEO조차 65세가 넘으면은 일할 데가 없다. 내 정도이면은 나도 밖에 나가면은 지금 현재 직장에서 그만두어도 나를 어서 오십시오 하고 찾은 기업이 엄청 많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개뿔도 없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20대도 있을 거고 몇 명 없지만은 30대,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이 몇 명 없다는 겁니다. 소수이겠지만은 저의 기준에서 제가 40대 후반 50이 다 되어가는 관점에서 저도 40 전에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저게 내 얘기도 아니고 남의 얘기,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다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현실의 즐거움을 생활하면서 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현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미래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떤 모습일까를 그려보면은 대부분은 뻔한 답이 나옵니다. 발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을 다닌다고 한다면 지금 사회적 형상, 그러니까 전 세계 트렌드와 AI와 인력 구조 조정, 그리고 효율화로 변화가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조직에서 어떠한 능력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남을 이겨야, 그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고 그 확률을 뚫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에서 부장, 부장에서 임원, 임원에서 대표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그 조직에서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트렌드에서 보시면은 무조건 효율화, 인력을 줄여야 되고 인건비는 절약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비를 절약하고 가격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설사 살아남는다고 치더라도 소위 말해서 0.1%의 확률로 내가 부장이 되고 0.01% 확률로 내가 상무가 되었다고 가정을 아주 잘된 케이스로, 베스트 케이스로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다 치더라도 그러면 내가 근로소득으로 받는 소득의 가치를 한번 산정해 보면 됩니다. 자, 먼저 부장을 예를 들면은 각 기업마다 다르지만은 우리나라 기업 표준적으로 보면은 부장 정도 되면은 연봉이 1억에서 대기업 기준으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소득세 40%를 떼고 나면 국민연금 무료보험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억 5천이나 완전 베스트, 내가 될 가능성은 거의 0.01%지만은 그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그 1억 5천 가운데 세금을 다 떼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소득세 다 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가는 실질 가져가는 것은 세후 소득은 9천에서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또한 그 1억을 갖다가 직장 생활을 내가 만약에 25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 그러니까 생활 다닌다고 치고 마지막 그 부장을 할 수 있는 그 근무 기간을 최대 한 10년으로 잡는다 쳐도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벌 수 있는 근로소득은 10억 정도입니다. 물론 대단한 금액이고 완전 불가능한 금액이죠. 그러면은 그 10억의 가치가 현재로 돌아와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서울은 제외하고 지방으로 치더라도 내가 아파트 가격을 우리 현실에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은 국민평형대로 하죠. 30평대 34평형을 가격을 비교해보면 10년 전과 지금은 거의 한 2배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년 전에 2, 3억 하던 것이 지금은 4, 5, 6억 정도 하는 가치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물론 완전히 외딴지나 그런 데는 가격이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자, 이거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소수가 아니고 거의 7, 80% 정도가 그렇게 반영이 되었고, 첫 번째 경우는 내가 그 조직에서 살아남아서 거기에서 성공할 확률은 1000명 가운데서 1명, 베스트 시나리오로 내가 되었을 때의 가정입니다. 즉, 내가 베스트 1000명 가운데서 1명이 내가 되었는데, 내가 10원 또 10년 동안 안 쓰고 부장이 되어서 10억을 벌었다.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10년 동안 80% 확률로 아파트 가격이 2억에서 4억, 5억으로 2배 정도 올라버렸다. 그러면 0.07 정도의 한 명의 케이스가 되었을 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결론, 우리 모두 대부분은 이렇게 현실에서 너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가운데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방금 이 기사처럼 이 베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0.01%,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의 한 명의 케이스인 경우조차도 현실에서는 만만하지 않은 삶인데, 나머지 999명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은 평균 연봉 3천에서 4천, 그리고 그것도 대기업은 10% 내외, 나머지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엄청 삶이 팍팍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피터셀프의 내용처럼 나의 미래를 그려보고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가지,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그려보고 현실로 돌아와서 직장 생활은 저의 케이스입니다. 직장 생활은 내가 그러니까 현실에서 핸드폰 배터리 충전처럼 현실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물론 내가 직장에 나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단 내 이 직장이나 내가 현재의 삶이 나를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대신에 퇴근하는 순간은 투자적 관점에서 이쪽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퓨처셀프에 나온 이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빌 고다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의 변화, 심리학의 역사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과거에 좌우된다는 프레임이 우세하다. 인간은 과거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몰입하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즉, 내가 미래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나는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 대부분은 단기적인 보상 또는 눈앞에 닥친 문제에 좌우된다.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모든 목표는 접근 또는 회피라는 2가지 범주로 나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현재를 수용하고 사랑하며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것이 현재의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낸다. 장기적인 미래와 나와 연결하라. 그러면 오늘 더욱 훌륭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믿음은 미래의 나에 대한 증거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단기적인 눈앞의 보상,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사고 핸드폰을 주기적으로 바꾸고 해외여행을 가고 친구들에게 막 즐거운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젊은 나이에 하시면은 안 된다. 지금 즐기면은 나중에 저의 표현대로 파지 줍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다. 요거는 옛날 표현입니다. 이제는 파지도 죽을 수 없어요. 파지도 수혈이 있고 소위 말해서 찬물도 아래 위가 있던데 지금은 그것조차 경쟁력이 치열해서 그런 것조차 일할 자리가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인간을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희망이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들이 시들어 결국 말라 죽고 만다.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건 인간만의 특징이다. 좋은 얘기죠. 희망. 희망이 없다면 살 의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해서 퇴근할 집이 없다면은 내가 갈 곳이 없다면 아유, 내가 삶의 의미가 뭐 있겠어. 현실적으로 그런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의 의미를 잃는다. 당신이 원하는 위치나 모습에 대한 비전은 당신이 가장 큰 자산이다. 목표가 없다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미래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삶은 감옥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다. 자신이 권한을 믿는 생각이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으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며 인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길을 찾는 생각이다. 희망이 있다면 방법을 발견하거나 내놓는다. 또는 현재 위치에서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 수가 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된다. 그러니까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은 근시안적. 아유, 내가 이래 살아 뭐 미래 이래 희망도 없는데 살아 뭐 하겠노? 아유, 됐다. 뭐 오늘 즐기자. 아유, 인생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오늘 즐기고 말지. 가는 거야. 가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얼굴에 주먹이 꽂히기 전까지 누구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이 마이크 사이드 다 맞기 전까지, 처맞기 전까지는 다 나름대로 지가 다 잘난 줄 알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너무 과거에, 아우, 내 주제에 내가 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학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개뿔도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내 주제에 이걸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면은 인간의 존재는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시급한 문제와 사상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이게 뭐냐면은 시급한 문제, 핸드폰 바꿔야 되는데, 옷 사야 되는데, 자동차를 새로 교체해야 되는데,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친구와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저 친구들은 오늘, 음주 가문을 즐기는데, 나는 뭐 알고 있나? 나도 놀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목표들이잖아.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내 인생의 발걸음에 쇠고랑을 채워서 질질 끌고 간다는 겁니다. 쇠고랑을 채워서 질질 끌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긴 여정의 그러니까 짐 등바구니에 돌을 한 점 얹어가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자,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한 패배다. 이게 제가 가장,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줄, 제가 좋아하는 문구. 이게 뭐냐면은,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 관련 모임, 이렇게 가지면은 사람들이, 코인 관련해서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믿음이 안 간다. 세상에,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고 있는 데서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성공의 확률은 얼마나 된가? 그러면은 저의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직장에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직장에서 성공 케이스 1000분의 1, 1000명 중에 1명의 케이스가 내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투자를 해서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 베이스고 나머지 운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행운을 빌어갖고 나에게 그 행운이 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손꼽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투자는 모든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은 좋은 기업, 좋은 투자처,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을 선택하는 것도 내고 그 코인 저희 기준으로 해서 코인 가운데서 리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 리플을 믿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폭락하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공부까지 포함된 거. 결국 경기장에 들어가서 내가 투자를 결정하고 올인할 수 있는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인데 결국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림의 떡이다, 이론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됐다. 요즘 세상에 이거 좀 틀린 말인데 한번 실패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는데 젊어 고생 사서하다 젊어서 병신 됩니다. 그냥 골로 가는 거고 실패하지 않고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교육으로 통해서 배우는 것이 좋다. 단 그런 과정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공부를 많이 해서 멘탈을 케어를 하고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국의 정치, 경제, 인문학, 역사 모든 것을 공부를 하고 이걸 투자를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내가 멘탈을 케어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적인 부분과 현실에서 하고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당신은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미래는 나의 예상과 다르다. 미래는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미래의 나의 실패는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의 진실해져야 된다.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래로 가보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나 파지 줍는 인생이구나. 좆됐구나.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미래는 내가 생각하는 희망찬란처럼, 은퇴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돈 한 달에 지금 가치로 펑펑 쓰고 그래도 돈이 셈이 마르지 않고 자식들은 성공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은 나를 미래를 보존해 줄 수 없고 내 삶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족과 부인과 이혼할지 살지 내가 먼저 죽을지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로 돌아와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적어도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아야 된답니다. 나의 미래를 왔다 오면은 인정을 하고 좆됐구나 이래 살면은 큰일 나겠구나라고 현실을 인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현실에서 지금 즐길 거 아까 이런 것처럼 사소한 목표들을 여기 보면은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문제, 현실에서 뭐 좋은 옷을 사고 자동차를 바꾸고 해외여행을 가고 즐기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그렇다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저의 케이스로 보면은 저는 최근 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달라진 저의 삶의 태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불필요한 만남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음주 가문을 즐긴다든가 사람들과 현실에서 의미 없는 만남을 하지 않는다. 그 의미 없는 기준이란 것은 나의 투자적 관점에서 나의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그 사람들과 술을 먹고 즐기는 것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만나지 않는다. 다음 나의 일과 관련돼서 그 일에서 그 사람과의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업무적인 부분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리를 즐기죠. 즐긴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참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오늘 내가 그 자리에 가야지,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어야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진실 7가지.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무런 긴장 없는 삶을 살아간 게 아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긴장을 없애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이루어낼 의미 있는 사명이 필요하다. 빅터 프랭크.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 이게 감옥에서도 생각, 나는 살 수 있다. 이게서 결국은 깜빵에서도 나와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항상 긴장하고 너무 긴장을 풀어버리면은 현실에서 아니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꼭 탈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숙고하는 행위자를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현재를 이끄는 것은 미래다. 미래 비전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공부하고 현실에서 아끼고 하면 나는 미래에서 돈을 벌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만이 내가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아, 참, 정신 차려야지. 지금 더 공부해야지. 더 투자 분석을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 자리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즐거운 선택일까? 아름다운 선택일까? 현명한 선택일까?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은 과감하게 가지 않고 투자적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예상과 다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지만은 누구나 미완성 존재다. 지금의 당신이 경험한 대로 현재의 당신 모습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며 금방 바뀐다. 미래의 나는 지금 생각하는 모습과 많이 다를 것이다. 이것은 제 이제 그 PC의 바탕화면에 있는 문구입니다. 미래의 나를 생생하게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우리는 성공을 정의하는 자신만의 방식에 빠져 있다. 당신이 측정하고 있는 것을 본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무엇을 열심히 측정하고 있는지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성공을 정의하는 자신만의 방식에 빠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그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획일화된 정답, 성공이란 정의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뭐 좋은 학벌, 그 다음에 높은 지식, 그리고 잘생기고 이쁘고 막 자신만의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은 편집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막 이렇게 자막도 넣고 잘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저 사투리 쓰고 어리숙하게 하고 병신 삽질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어쨌든 하고 이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나만의 방식으로.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조금 발전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거 이런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영상 한 편을 찍는데 예를 들어서 5시간, 6시간 작업을 하고 하루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시청 횟수가 20회, 30회, 50회, 60회다. 그럼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채널이 4번 삭제되면서 채널을 삭제되어오는 리플 에스크로 분석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삭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1년 동안 900명에서 95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영상도 조회수가 확 줄어들어서 의미 없는, 여기서 뭔가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저만의 방식으로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버 멤버십을 하고 네이버 멤버십에서 또 별도의 멤버십을 해서 계속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제가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한 사람에게도 인지를 시키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 댓글로 감사합니다는 댓글을 달아주면은 그것이 하나의 빗줄기가 된다면, 희망의 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방식으로 빠져서 저 방식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병신 삽질하고 있네,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남들이 시선이 중요하지 않고 저의 생각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진실해져야 된다. 모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세레미의 결정은 단순합니다. 저도 이제 이 문구가 좋은데, 어떤 분야든지 고수가 되면 될수록 간단하게 그 의미를 상대방에게, 누구든지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다입니다. 딱 듣고 똥인지 된장인지 딱 볼 수 있게, 초짜가 보더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인지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고수다. 가장 편해 보이고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심플해 보이지만은 가장 위대해 보이는 것이 그 분야의 고수가 되는 길이라고, 저도 이제 목표를 그렇게 삼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덜 중요한 목표를 제가 하라.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덜 중요한 거, 여행을 간다, 옷을 산다, 핸드폰을 바꾼다, 뭐 자동차를 구매한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나의 위치에서, 나의 포지션에서, 내가 있는 주제에서, 나의 경제적 관점에서 그게 지금 엄청 중요한가? 아니면은 다음에 해도 되는가? 입니다.
완벽하면 더는 추가할 게 없는 상태가 아니다. 완벽하면 더는 제거할 게 없는 상태다입니다.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암으로 나아가라. 하든지 말든지 해. 그냥 한번 해보는 건 없어.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는 게 아니다. 스티븐 코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리얼하게 하면은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열망이 가득 차면은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르면 컵에 물이 넘치면은 어떻게 되면 물이 넘치면 비로소 물이 흘러서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컵 사이즈가 200리터인데 물은 자기 그릇은 100리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만 방정을 떠고 지랄 발광을 하면은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아직 부족한 겁니다. 아직 내면이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열량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현상들이 뭐냐면은 사소한 것에 불필요한 것에 자꾸 거기에 추구하고 미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은 오도방정을 떠는 것이죠. 결국은 딱 보면 고수들은 보면은 아직 그 열량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시스템 하나 이렇게 했는데 저의 경우는 제가 이것을 해서 에스크로를 만들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매번 매일 업데이트 분석을 통해서 멤버십을 통해서 회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예 인원들이지만은 그 또한 저에게 굉장히 활력소를 주고 함께 지금 성장해 가고 있고 리플을 초기라고는 아니지만 2021년부터 했고 저 회원들 가운데서는 2017년 18년부터 했고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리플이 1,000원 이하때 투자한 분들이 제 회원들의 대부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지금 함께 리플이 3,200원대, 5,000원대로 갔었고 3,200원대 함께 하고 있다. 단순 숫자적으로 이미 뭐 3배에서 5배, 6배 수익을 거둔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요거는 이제 과거 버전이고 지금은 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유튜브에 나오는 기회의 순간은 증명할 수 없고 증명의 순간에 기회는 없다. 증명되면 증명되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적 관점에서는 작은 가격에 싼 가격에 사서 높게 파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의 합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절실하게 희망해 왔는가의 합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목표를 세우고 지난 과거의 합이 아니고 앞으로 열망에 대한 합이라는 겁니다. 절실하게 목표를 이루면은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정배열 되었고 언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고 쭉쭉쭉 갈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를 보시면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정배열이고 여기도 저기 뭐냐 400일선 터치 후에 상승했고 여기도 400일선 인근에서 정배열 2021년도도 정배열 상승 고점 400일 터치 상승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여기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XRP는 자 요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차트, 바이낸스 차트,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업비트 차트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 차트가 다르다고 말씀드려요.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이 걸쳐 있죠. 여기는 지지하고 있죠. 이게 거래량 가중 백선인데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고 XRP만 단독으로 보면은 XRP는 크게 일봉으로 볼 때 200일선을 현재 지지 라인으로 쌓고 있습니다. 터치하면 올라가고 터치하면 올라가고 터치하면 올라가고 지금 앞으로 터치하면서 지금 또 반등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에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세 분석은
네이버 프로그램 콘텐츠에 오시면은 리플 분석 기본표, 미래 가격 예측,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기본으로 볼 수 있는, 기본이 아니고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거 3개를 했고, 처음 보시는 분은 매월 2개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2개는 무료로 볼 수 있고, 매일 2차례, 2회에서 3회 분석을 해서, 현재 시황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입니다. XRP 레저 기반의 160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부동산 프로젝트 의미, 두바이에 이제 두바이 쪽에 중동에서 리플을 채택을 한 것인 것이죠. 자, 모든 자산의 토큰화, RWA,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실물 자산이죠. 부동산, 금은, 원유, 기금서 모든 것이 토큰화된다. 이 말이 뭐냐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파트가 있다. 건물로 만약에 4층짜리 건물이 20억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20억 건물 살 수가 없잖아. 대출을 땡겨서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물이 토큰화되면서 마치 XRP처럼 마치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 0.001개 사는 것처럼 20억짜리 건물을 그 건물에 토큰화 되면은 0.01, 1000만원치 내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토큰화 되어버리면 지금처럼 건물에 부동산에 올려놓고 자, 이 건물 사세요, 파세요. 그게 아니고 토큰이 부동산 코인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어디에 사거리에 4층짜리 건물이 시세가 50억이다. 근데 거기에 막 계속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계속 올라가면 시세가 같이 20억에서 20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근데 그 토큰화가 분할로 100개로 되어 있다. 이거 괜찮네. 그러면 내가 1000만원 투자해볼까?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의 토큰화 RWA가 우리 실생활로 다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미술 같은 실물 자산의 미술 그림,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그런 쪽에서 무지하지만 그림 뭐 수백억 수십억 하는 그런 것도 토큰화되어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건물은 그림은 하나가 있지만은 마치 비트코인처럼 거래가 된다 이랍니다. 유동성 증대. 그러면 이제 건물이 지금보다 훨씬 빨리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훨씬 빨리 변동폭이 되겠죠. 인기 있는 건물은 하루에 뭐 예를 들어 20억짜리 건물이 25억 5천만이 되고 한 달 만에 23억이 되고 24억이 되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뀌는 세상의 현실이다. 그러면 XRP와 RW 모든 자산의 토큰화는 무엇이냐? XRP 자체는 자산의 실물 RW 아니지만은 XRP 넷즈라는 이 쉽게 말해서 기계, 그러니까 플랫폼 위에 고속도로 위에 이게 올려짐으로써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RW 토큰을 거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대단한 겁니다. 리플 자체도 대단하지만은 그 위에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건물하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도장 찍고 법원에 가서 인주 찍고 인간 증명서 띄고 그런 중개소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XRP 레저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실물 토큰, 증권, 무역, 금융, 결제, 부동산, 미술 모든 것이 XRP 레저 위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코인, 주식, 부동산 뭐 전부 다가 한 플랫폼 위에서 다 거래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마 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야, 쇼킹하네, 대단하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 혁명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현실로 돌아가면은 야, 부동산 공인중개사 일자리 없어지겠네? 당연하지, 없어지죠. 변호사,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서 등기부 등본 띄고 지금 또 많이 자동화되었지만 앞으로는 전부 다 자동화될 겁니다. 자동화되고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나의 삶의 방식과 투자, 그 다음에 세상에 보는 눈은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어야 된다. 내가 디지털에 같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